내남섬요? 오로? 올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여기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있는 이 친구는 나중에 한 30년 후에 저 30년 후에는 아니고 한, 한 15년, 한 15년 정도 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리게 되지 않을까. 음. 최근에 얼마 전에 이효리 씨, 슈퍼스타 이효리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어, 어쨌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김재동 씨하고 절친인 걸로 아는데, 김재동 씨가 과연 상가집에 갔을까? 근데 그 정도 게스트 나오고 그 정도 친분이면 좀 갈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 좀 궁금하네. 만약에 안 갔다면, 나라 일이 바빠서 안 갔는가? 그죠? 나라 일이 바빠서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좀 궁금한데, 이효리 씨 혹시 유튜브에라도,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음, 아무튼, 5월은 가정의 달. 어, 여러 가지, 4월 달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번 달에 이제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이제 또 병원을 가게 되는, 어, 그런, 이제 정기검진 가야 되는 날이라서 병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가, 정상 수치에, 어,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이제 단백뇨가 좀 나오는데, 단백뇨가 한 몇 달, 서너 달 정도, 서너 달은 아니죠. 한 세 번 정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갔는데 한 세 번 정도? 단백뇨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단백질 식단을 지금 한 지가 한 1년 넘으니까, 음, 그럼 이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원인일까? 뭐가 원인일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백질 식단을 한 후에 혈당은 줄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이 나오는 건 줄었는데, 단백질이 이제 조금 단백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단백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당은 줄었고, 저기 이제 지방은 줄었고, 일종의 근손실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음. 그 근손실의 원인이 뭔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방이나 단백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그게 이제 의사 말로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재흡수를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혈당과 어 그걸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혈당은 많이 좋아졌고, 거의 정상이고, 단백뇨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근손실 같은 게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혈당 하나를 잡았다는 것도 다행이기 때문에, 솔직히 단백뇨는 물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단백뇨가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좀 특이해요. 그 의사의 말로는 보통 혈압이 올라가고 단백뇨가 나온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저혈압이거든요. 음, 음. 그 입원했을 때도 저혈압이었고 지금도 저혈압이 낮아요. 근데 단백뇨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특이하다. 지금 의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냥 약을 먹어서 빨리 낫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냥 밥을 먹고 식이요법에가 자연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뭐 어떤 걸 드셨나, 혹시 지금 당뇨나 뭐 기타, 저는 단백뇨는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일단 혈당을 먼저 잡는, 뭐라도 하나 잡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백질 식단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뭘 드시고 좋아지셨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블루베리하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그 통풍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 식단을 하다 보면 그 통풍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멍울진 것 같이, 멍든 것 같이 누르면 아픈 현상이 생겨요. 통풍이라고. 그걸 좀 완화를 해줘요. 브로콜리는. 그 블루베리는 염증을 좀 깔아앉혀줘요. 그러니까 그 신장이나 당뇨나 이런 거 췌장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췌장이 과부하됐다는 거거든요. 췌장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걸 먹으면 좋은데, 그 항생제를 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항생제가 또 계속 먹다 보면 그 슈퍼 거부 반응이 나중에 되면 이제 더 이상 항생제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슈퍼돼지 바이러스라고 항생제를 막 아무리 때려 넣어도 더 이상 안 통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식이요법인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돼. 그것도 뭐 그렇게 자주 섭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먹고 주문해 가지고 이제 택배로 와요. 택배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생각나면 있으면 그냥 한두 번 정도 먹고 그래요. 그렇게 막 자주 먹고 그러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는 거는 아예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지금 뭐 약국 뭐 병원에서 처방을 안 하니까 약을 안 줘요. 그 당뇨약 혈당 한 20 정도 떨어지는 저항생약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거 외에는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뭐 식이요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요거밖에 없으니까, 블루베리, 브로콜리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거만 뭐 있으면 뭐 먹고, 이때 주문하면 이제 오면 뭐 먹이고 한 번씩 한두 번씩 먹이고 뭐 그런 수준이죠. 아무튼 그 아예 효과가 없진 않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먹었거든요. 지금 한 1년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효과가 있다. 꾸준히 먹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고, 특히 저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그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믹스된 게 있는데 조금 비싼데 믹스된 게 있는 걸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신장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믹스된 거 안에는 산딸기가 있어요. 복분자 같은 게 있거든. 복분자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확실히 냄새가 덜 나고, 소변이 냄새가 덜 나면서 확실히 음, 시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복분자가 들어있는 그 믹스 제품을 드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먹는 방법을 제가 나름 생각해 봤는데, 브로콜리는 그 저는 삶아서 먹었었는데 찌라더군요. 또 유튜브 보니까 어째 유튜브 우연히 보다가 발견했는데 쪄서 먹어야 된다고, 영양분 다 빠진다고. 그래서 요 근래는 쪄서 먹고 있고, 그래서 쪄 가지고 이제 초장에 찍어 먹고 있어요. 이게 브로콜리가 그냥 먹잖아요. 정말 못 먹을 맛이에요. 알칼리성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 그냥 뭐 생걸로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이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초장에 찍어 먹 횟집에서 주듯이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 먹을 만해요. 음. 그래도 좀 참을 만해. 그래서 초장에 찍어 드리거나 아니면 오뚜기 수프 같은 거 있죠. 오뚜기 수프 같은 거에 작게 약간 건더기 있게 약간 잘라 가지고 오뚜기 수프 같은 거에다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그 마늘빵 같은 거 바게트 마늘빵하고 같이 드시면 좋지 않나. 크루통 해도 괜찮고 그죠. 마늘빵 그 스프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밥 잘 못 드시는 분들, 좀 심각하게 안 좋아서 밥 먹으면 막 토하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스프 끓여 드셔서 조금 한두 숟가락 따뜻하게 드셔보는 거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비피더스 유산균 저게 뭐 대장에 좋다고, 대장에 좋다 그래 가지고 요구르트를 사 가지고 이제 좀 먹어 봤어요. 근데 저게 배에 가스가 엄청 차더군요. 배가 뻑뻑해지고, 그 유해균이 장에서 활동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대장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엄청 나오더군요, 가스가 차서. 뭐 대장에서 싸우고 있나 보죠. 또 대장동인가? 대장동하고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네. 그죠? 어쨌든 뭐 대장동인가 보죠. 어쨌든 간에 요구르트, 그죠? 비피더스 그 유산균 있는 거 같이 드시면 조금 더 먹기가 수월하지 않나. 음. 예전에 전 사이다에 타서 먹었는데, 비피더스 유산균 요구르트하고 그냥 뭐 이게 아니라도, 꼭 비피더스가 아니라도 그 플레인 뭐 요구르트 팔지 않습니까? 그 마트 가면 우리 뚜껑 핥아 먹는 그거 팔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장에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세월호 대 참수리 325호. 세월호가 얼마 전에 이제 자리를, 그 항구에서 자리를 옮겨서 뭐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 여수박람회 그 여러분들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말일들이 많죠. 1,300억짜리 그 섬에 뭐 이렇게 뭐 한다고, 1,300억을 줬는데 뭐 그 옆에 철망만 쳐놨다고. 지금 그 지자체 그 비리, 아니 손꼽는 비리 중에 하나로 지금 아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죠. 그죠? 세월호를 또 이제 옮겨서 세월호 박물관을 만든답니다. 대충 좀 보강을 해가지고, 세월호 박물관을 만들면, 뭐 박물관 만들 수 있죠. 뭐 안타까운 참사니까. 그쵸?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전에도 뭐 배가 많이 있었지만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참수리 325호는 왜 고철에 팔아넘겼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참수리 325는 뭐냐면, 그 연평해전 있죠? 우리 왜 북한군하고 왜 포섬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 한 번에 개박살 난 적이 있어요. 하나 침몰한 소형 그 그러니까 잠수함 말고 소형 함이 있죠. 배죠, 배. 고속기동함이라 그래야 되나? 좀 작은 배죠. 빨리 움직이는. 그냥 이렇게 뭐 한 포 정도 있는. 그게 이제 막 많이 맞았어요, 북한한테. 아마 그 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를 이거 관리를 안 해가지고 고철에 팔아 넘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세월호 자체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군인 나라 지키다 죽인 군인들은 아무 대우도 못 받고,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 국립묘지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립묘지 갔었죠. 저때 사망했던 군인들을. 심지어, 그죠? 나라 지키다 뭐 이길 수도 있고, 전투라는 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 했죠. 먼저 쏘지 말라고. 그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나, 북한하고 교전할 때 먼저 쏘지 말고 방송하고 뭐 경고하고 그러고 쏘라고 그랬다. 경고하는 순간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죠. 북한에서 먼저 쏴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것도 정부 정책의 잘못이고, 우리 아까운 우리 친구들이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그죠?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최상병대 해병대원 10명 사망. 진짜 나라를 정말 탄핵하는 하나의 뭐, 그 전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최상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의 하나의 뭐, 탄핵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탄핵까지 그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해병대 전후에서 최상병 사건을 국회에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뭔지 저는 정확하게 사인은 모르겠으나 똑같이 해병대원이 지금 10명째 사망을 했답니다.
제가 뉴스에 들은 거는 예전에 그 뭐 차에 탑승했다가 뭐 총기가 오발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근무서다 죽었다네요. 해병대원이 지금 10 명째 사망을 했답니다. 근데 뉴스 보도에도 안 나오고 뭐 해병대 전후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그죠? 물론 최상병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해병대원이 10 명이나 사망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해병대 전후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안 떠드니까. 그죠? 오히려 10배나 죽었는데 왜 아무런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지, 보도도 없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사망 처리한 건지. 음, 아무튼 너무 안타깝고, 저는 두 죽음 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도 안타깝고, 해병대원 10명도 사망한 것도 안타깝고. 하지만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죠. 그죠? 응? 최상병 때는 그러니까 안전장비 미흡이라서 사망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장비를 지급해 주면 되죠. 그죠? 근데 해병대 왜 10명 사망한 거 뭔 일인지, 진상조사는 하고 있는지, 그치? 뭐 이유도 모르고 왜 10명이나 죽었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죠? 소득주도 성장 대 민생기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계속 한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누가 좋나? 정부만 좋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는데 정부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세금은 더 걷어야 되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임금을 올려서,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더 줘서 근로소득세를 뜯어내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게 아닌가.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라는 거죠. 그래 세금을 적어둘 테니까. 왜 그럼 월급쟁이의 세금을 많이 떼나?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그 세금 추적하는 프로 보셨잖아요. 쫓아가서 문 따고 그 사람 일일이 골치 아프거든요. 응? 월급에 나오는 거에서 따박따박 걷어내면 그게 손쉽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세금 계산하기도 쉽죠. 그럼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그 계획 세우기도 근로자들 월급에서 뜯어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아랍의 전쟁도 좀 의심스러워요. 전부 유가 올리는 거 하잖아요. 유가에다가 세금을 엄청 붙이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중동 가서 뭐 확인할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그냥 전쟁 났다 그러면 그만이고,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또 전체적으로 다 올라버리니까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이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저희 동네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하나둘씩 닫고 있어요. 장사도 안 하고 오전에는 아예 장사도 안 해요. 옛날에는 안심할 때는 24시간 장사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예 문 닫고 딱 특정 시간에만 하고 안 해요. 인건비부터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김밥 장사도 남는 게 없으니까 다 문 닫죠. 지금 예전에 자영업을 많이 하다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정부는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심지어 어 빚을 내가면서 지금 이게 분명히 악영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어 주류의 정책이 아니다. 약간 비주류다.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수업을 하지 않는 그런 거다.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냐? 모르죠, 왜 하고 있는지.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비주류 이상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이한 방식의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노멀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민생지원금, 그죠?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민생기여금. 그 지금 정부 정책이 뭐예요? 자,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돈이 약간 남으니까 민생기여금 주겠다 뭐 이런 거죠. 야, 너네 살기 힘들지? 가게 다 문 닫고 말아먹었는데 민생기여금 몇 푼 주는 거예요. 자, 보상해줬지? 세월호 때하고 똑같죠? 사람이 죽었지만 보상해줬지? 뭐 그럴 것인 거예요. 민생기여금 몇십만 원 주니까 됐지? 이걸로 퉁치자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 민생기여금도 빚내서 하고 있죠. 이 민주당 쪽 인사들이, 민주당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쌍용자동차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적자예요. 응? 왜냐면 그 전에 누적된 빚이 있으니까. 1년 내내 적자인데 뭐 한 3월 달에 잠깐 흑자가 났어. 뭐 분기 흑자나 뭐 월별 흑자나 잠깐 흑자가 났어. 야, 3월 달에 흑자 났으니까 보너스 줘.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각하는 게 좀 희한하네. 3월 달에 1년 내내 11개월 적자 났는데 3월 달에 잠깐 흑자 났다고 보너스 달라니. 음, 희한한 사람이에요. 뭐 대화가 안 된다 그러나? 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사람들 그냥 달래요. 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음, 전 국민 전과자 비율, 청와대 전과자 비율.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전 국민의 전과자 비율이 이제 뭐 많이 있다. 뭐 대부분 전과자다. 당신 주변에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감률이 어느 정도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 전과수 국가 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수감률은 224개국 중에 139등 정도랍니다. 일본이 좀 낮네요. 근데 일본이 33명밖에 안 된다고? 일본이 수감 중인 사람이 33명밖에,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야쿠자가 그렇게 많은데, 안 잡아였나? 너무 안 잡아넣는 거 문제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수치는 너무 낮은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중국이 인구가 10억 명인데 순위가 133위? 야, 홍콩 시위하는데 잡아간 사람만 해도 저거 넘겠다. 중국은 좀 그러네요. 그죠? 그죠? 홍콩 시위해가지고 잡아간 사람만 해도 119명 넘겠다. 야, 이 사람은. 대만보다, 대만보다 중국이 수감자가 더 적다고? 저건 검색이 좀 그러네요. 그죠? 음, 하여튼 우리나라는 139위 수준이랍니다. 좀 낮은 편이죠. 중하위권이죠. 그죠? 완전 낮은 건 아니지만 중국하고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뭐 중국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순위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전과자가 적어요. 숫자가. 그죠? 최소한 100명 정도? 그죠? 수감자가 100명, 100한 2, 30명은 100명 조금 언저리, 100명대 초반, 그죠? 100명대 초반이라는 건데, 뭐, 그 정도면 뭐 전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청와대 전과자 비율로 올라가면 확 올라가죠. 그죠? 근데 전 국민 전과자가 뭐 30%라 그랬나? 아, 요번에 그 지자체 선거 후보 나온 사람 전과자 비율이 37%인가 그렇다 그러죠. 후보가 등록한 사람이. 아마 그거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아, 정말 이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시의원의 전과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당신 주변에만 전과자가 많겠죠, 그죠? 제 주변에 전과자 하나도 없어요. 어, 아무튼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 전과자 비율로 들어가면 거의 100% 아닙니까? 음, 간첩도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좋을지. 곧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거에 투표함으로써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죠? 가덕도 뉴스 주차장 상속. 주차장 사업, 가업 상속 공제의 혜택은 2020년부터였고,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그죠? 어, 누워서 침뱉게 하고 있네요. 그죠?
진짜 가덕도가 답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라이브 요즘 라이브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있죠. 가업 상속제 뭐 빵집하고 주차장하고 빵집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 빵집은 김탁구도 있었고 빵집은 뭐 빵집도 어디서 물건 떼어가 파는 건 좀 그렇지만 빵집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죠? 어쨌든 제조업이니까. 근데 주차장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저런 저거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황당한가 보죠. 어? 이걸 뭐 누가 발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당이 당시 민주당이었고 150석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탄핵 직후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당이 반대를 했어야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다 떠넘겨요. 그죠? 그렇죠. 이런 법안을 발의한 사람 설령 그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했어야죠. 어? 투표를 해서 그 부결을 시켰어야죠. 그죠? 내가 법을 만드는 이거 대업법이 뭐냐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정말 듣다 보면 진짜 황당한 그런 법안들. 지금 우리가 뭐 이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만든 법안들이 한두 개입니까? 쳐다봐도 간간이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 그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법안들 뭐 민식이법도 그렇고 민식이법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식이가 안타깝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계속 30km 달려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차가 꽉 앞에도 꽉꽉 막힌다 그러던데 음.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물론 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그죠? 이렇게 그걸 시켜야 되지 않나? 교통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정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육교 같은 걸 만들어 주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죠? 저는 오히려 완전히 위험한 그런 데면 우리 육교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끔 구름다리 같은 걸 만들든지 뭐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도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났었거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신호등이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거, 그 뭐지? 횡단보도 조금 더, 좋게 만드는데 한 10년 걸렸나?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 다른 데 옮겨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게? 민식이 그 사고 났는데도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없죠. 그냥 줄만 그어놓고 그 파란색, 빨간색 그 횡단등이 없죠, 그죠? 그리고 도로 횡단보도를 그렇게 사거리에 바짝 붙여놓으면 도대체 어디로 피하라는 겁니까? 그 횡단보도 자체도 좀 물려서 하든지, 그죠? 바짝 붙어가지고 돌면 바로 쳐박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황당한 법 있잖아요. 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했다가 주르르르 꼬리 물려서 정차했다가 그 우회전 그 돌지 말라는 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사람들이 정말 지금 쌍욕을 하고 있는 법안, 그죠? 그런 거 다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대북 송금 방법. 이거는 뭐 제가 여태까지 뉴스를 보고 분석한 방법입니다. 뭐 현실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가상에 이거는 뭐 조사를 해서 뭐 해봐야 되겠지만 뭐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북 송금 방법은 뭐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도 비슷하게 수법을 하겠죠, 그죠? 군용기 같은 곳에 실어서 화물처럼 전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금괴로 바꾸거나 다이아몬드로 바꿔서 전달하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달러를 그대로 현찰 달러 고액권을 현찰로 그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알루미늄 케이스 같은 데다 담겠죠. 그죠? 우리 그 항공함을 실는 알루미늄 케이스 같은 거. 거기 안에다가 달러를 이제 뭉태기로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가겠죠. 그럼 어디 갈 거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 공중급유기 4 대를 샀어요, 에어버스에. 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중에 에어버스 4대 중에 1 대만 공중급유기 훈련을 하고 3 대는 그냥 세워 놓고 있대요.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그 구조 작업하러 갔던 비행기 있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구조 작업하러 갔던 비행기. 그 비행기들이 다 그 비행기 그 공중급유기 그거 사람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죠. 그게 그 공중급유기가 특이한 게 개조를 하면 그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중급유도 할 수 있고, 또 의자를 하면 또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목적으로 그렇게 샀어요. 4 대나 샀기 때문에 몇 인승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비행기로 지금 뭐 이렇게 수송하고 그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돈을 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실겠죠. 그죠? 공중급유기 안에다가 달러를 현찰로 실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죠. 그리고 군용기이기 때문에 작전한다 그러면 수색도 안 하겠죠. 그죠? 그 비행기는 문재인 정부 때 4 대를 구입을 하고 작전에 투입이 됐다. 음,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회사가 대신 갚는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삼성이에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돈이 많아서 돈을 빌리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찰이 많은 회사예요. 그죠? 자,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데 그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빌렸어요. 누군가가. 삼성전자는 빌린 적이 없는데 2조 원을 이걸 예를 드는 겁니다. 산업은행 같은 데서 2조 원을 빌렸어요. 삼성전자는 몰라요. 누군가가 빌려서 가져갔어. 자, 이럴 때 그게 이제 돈 갚으라고 삼성전자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삼성전자가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뇌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빌린 돈 갚은 거니까. 응? 그죠? 빌린 돈 갚은 거니까 돈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 뇌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린 돈 빌릴 일 없는데 삼성전자 돈 많은데 왜 우리가 돈을 빌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소송을 하겠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소송하고 이러면 버틸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쌍용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쌍용자동차가 여러분 쌍용자동차 사태 소식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예전에 좀 핫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났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디서 돈을 누가 빌려가다가 3천억 정도? 그럼 어떻겠어요? 쌍용자동차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1년에 10만 대 정도 판다 이 말이에요. 어? 1년에 10만 대 정도 파는 회사다. 그러면 음, 한 9조 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10조 원 번다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조 원 정도 번다 칩시다. 그럼 마진율 한 10%면 1조 원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쌍용자동차 그 부품값이 얼마가 들겠어요? 그죠? 마진율이 10%면 최소한 9조 원의 부품 가격이 들겠죠. 쌍용자동차가 뭐 저렴하다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한 3조 원, 2조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부품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럼 한 순수익 2천만 원, 2천억 정도 떼고 그러면 한 1조가 넘겠죠. 그죠? 그럼 그걸 월별로 끊으면 얼마겠어요? 최소 한 2천억, 1년에 한 2천억, 한 달에 한 2천억 정도 들어가겠죠. 대충 따자가 휴가도 있으니까. 그죠? 2천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 누가 빌려서 가져가면 1년 동안 번 마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지금 삼성전자 와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똑같죠? 40% 40 몇 조 달라고. 수법이 쌍용 때랑 똑같아요. 음, 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쌍용의 순수 마진을 다 달라는 거죠. 어, 어. 1년 동안 버는 돈의 순수 영업이익을 다 달라는 거죠. 어. 당신 같으면 주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쌍용 때도 그랬어. 저걸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권에서 작정을 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달라는 거죠. 뒷돈을 달라는 거죠.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안 좋죠. 삼성은 지금 거의 자동화가 90% 이상 육박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좋죠. 그냥 다 오히려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죠. 예, 지금의 반도체는 그래요. 사람이 개입할 게 없어요. 다 전자동 시스템, 뭐 나노급인, 3나노급이니까 사람이 개입할 만한 그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노동자가 없다고 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건 또 하나는 육로로 그냥 건넨다. 거기 38선 그 도로 이어진 문 있잖아요. 영화 보면 가끔 나오는 거. 거기를 그냥 트럭에 실어서 보내겠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열어서 보내겠죠.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주든지 보내겠죠. 컨테이너 안에 실어가지고. 뭐 대구 성공 방법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어, 그 USB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김정일 씨한테 줬던 USB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놓고 줄 정도면 거기서 바로 줄 수 있죠. 그죠? 문 열어놓고 달러 그냥 송금 그냥 차떼기로 할 수 있죠. 그죠? 중국의 부품 대품을 부풀려 지급 후 전달 회사가 필요. 요게 이제 쌍방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쌍방울이 팬티를 만들어 런닝을 만들어 그러면 천 같은 걸 중국에서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만약에 북한이 관여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 유령 회사가 있어. 어? 그러면 북한이 그 관여된 회사가 그 소재 천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회사에서 이제 수집을 해놓는 거죠, 천을. 그리고 그 회사에 한 두 배를 주고 가격을 보통 중국 회사 다른 회사에 두 배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대북 송금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한다면 뭐 많이 있죠, 방법이야. 지금 그게 걸린 게 아닌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통해서 뭐 물건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냥 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하지 않을까. 이것도 뭐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하죠, 쌍방울 같은 회사가. 그리고 이게 잘 들키지도 않고 회계 장부상 그냥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다.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친구가 물건을 수집을 잘한다, 좋은 물건을 잘 골라 놓는다 이러면 그만이니까. 특히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거지 않습니까? 속옷 파는 회사. 그런 거 소재 같은 거 살 때 물건값을 부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쌍용도 쌍방울도 그 쌍용을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천억 들고 회사 전체 가치가 천억밖에 안 되는데 2조 원짜리 회사를 땅값만 2조 원인 회사를 먹으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부의 어떤 그 뭔가 미략이 있지 않았나. 옛날에 LG 반도체를 현대가 먹었듯이 뭔가 그걸 망하게 한 후에 먹겠다는 어떤 미략이 있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주가 조작도 가능하죠. 최근에 코인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으니까요. 김만배 씨도 그 코인 거래소 그거 해가지고 돈을 잃었죠. 잃었는데 상장을 해서 주식으로 대도로 받은 거죠. 코인 자체는 돈을 잃은 거죠. 그죠? 코인이나 누구 이렇게 지금 북한이 해킹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쓰거든. 무기 살 때 코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니까. 분명히 북한도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코인으로 돈 벌거나 주가 조작도 가능하죠. 북한도 돈이 있긴 있을 테니까. 막 그 뭐지 뭐지 김건희 씨처럼 김건희 여사처럼 그 뭐지 하여튼 뭐 주가 조작 그런 것도 뭐 몇 명이서 짠다면 충분히 가능할 테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치대면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할 테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간첩이 회사를 만들고 상장 후에 대금의 일부를 전달. 그죠? 간첩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상장해서 주식 팔고 날라버리고 채사 정리하고 팔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계속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상장 후에 처음에 이제 주식만 팔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회사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죠? 음.
왜냐면 북한도 이제 개성공단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만드나 이런 거 알 테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대충 알 테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진을 검색을 해 봤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방북 사진, 방북했을 때 그 뭐 사진을 찍었던 게 있었나 보죠. 이거는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해 봐도 나옵니다. 이재명 방북 사진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 아가씨는 같은 아가씨인가? 근데 좀 합성 티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앉아 있는 아가씨하고 위에 파란색 그 유니폼 입은 아가씨하고 같은 아가씨 같은데. 다른 아가씨인가? 이렇게 어떤 버스는 같은 사람 같은데, 그죠? 음, 이제 이거 한다고 이제 몇천억 준 거죠. 대북 송금한 거죠. 그 대북 송금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김정일 그 위원장하고 만났던 그 정말 그 진짜 다 통일되는 줄 알았던 그 방법이 있었어요. 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돈을 줬나 안 줬나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3천억을 주고 방북을 했다. 지금 3천억으로 그때 3천억, 지금 3천억하고 제가 대충 물가상승률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시급이 1,500원, 2천은 좀 안 됐, 2천원 근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시급이. 지금 한 5배 올랐죠. 그러면 최소한 1조 3, 5, 10원이니까 1조 5천억? 지금 돈가치로 따지면 그때 3천억은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그 자금이, 그리고 또 그게 있었어요. 경수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한국경 이제 우라늄을 만들지 않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만 경수로라고 있거든요. 경수로 방식을 한다고 북한에 포크레인, 시멘트, 철근 막 이런 거 갖다 줬어요. 막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돈도 줬죠. 돈도 지금 3천억이면 적은 돈 아니죠. 제가 방금 1조 5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방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북핵 실험했죠. 그 시멘트로 지하 벙커 만들고 회복탄 핵실험했어요. 그거 가지고. 음. 그런 과거의 역사가, 민주당의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어쨌든 북한을 갔다 온 건 사실이네요. 그죠? 저 아리따운 아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갔다 온 건 사실이네요. 그죠?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저 방북이 공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음,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 한국처럼 사전투표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그쵸. 좀 궁금하죠. 한국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사전투표하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투표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배송하는 데가 있는지. 저 좀 궁금해요. 굉장히 특이한 투표 형태거든요. 도대체 전 세계에서 누가 OECD 국가나 유엔 국가 회원국 중에 몇 나라나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죠? 사전 선거 후 프린터 옆에서 분류를 하는지, CCTV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투표함을 개봉을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그 자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프린터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는데 시간이 찍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사전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여러분이 투표했는 시간이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찍히면 그냥 프린트해서 뽑아내면 되죠. 그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쪽으로 가면요. 대구 경상도 쪽은 다 국민의힘이 높지 않습니까? 일단 불에 태워버리면 되죠. 그죠? 불 태우고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을 열면 민주당이 100%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분류하는데 CCTV가 있는지, 분류하는데 영상 CCTV가 거의, 자료가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유튜브에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영상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개표하는 건 있는데 분류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PD수첩이나 이런 데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꽤 많은 양일 텐데 수표 용지가 30%나 되는데 꽤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분산돼서 하긴 하지만 전체 투표의 30 몇 프로, 32%나 되는데 꽤 많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운송 차량은 블랙박스 및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경호를 하는지, 지금 최근에 이야기한 거는 어느 지점까지만 가고 안 간다 하더군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km면 한 5km 정도, 5km, 5km, 6km만 운송을 하고 어 그 감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 때는 좀 더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글쎄요. 뭐 별반 다를 건 없 별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각 신문사들 선거 기간 내에 종이 잉크 발행 부수 재고가 얼마나 있으며 대량 구매를 했는지, 그죠? 그 신문사들이 종이 재고라든지 그럼 선거 직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재고 종이 지고 만약에 그 선거 투표 용지하고 비슷한 종이가 어디 공장 내에 있는지, 인쇄하는 공장 내에 그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근데 신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오해를 안 받으려면. 그죠? 그 잉크도 많이 있어야 될 거고, 잉크야 뭐 좀 단순하긴 하죠. 단순한 잉크긴 단순한 까만색하고 뭐 몇 가지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잉크 엄청난 뭐 1000만 표 이상 찍어내려면 잉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테고, 그죠? 시간과 기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파쇄기 갖고 와서 파쇄하는 게, 미리 찍어 놓은 표를 이제 못 쓰니까 파쇄를 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음. 그리고 개표인의 실형과 해킹 유무와 선관위 서버에 올라 있는 선거자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백 몇 살 먹은 사람, 백 몇 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개표인의 신원은 무조건 어 확실하게 그걸 해야 되고요. 그죠? 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안 오면 "아 나 선거 개표하고 왔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죠? 음. 학생들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나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순수하다 싶은 친구들은 대학생들이 아닌가, 그죠?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음. 개표 시 해킹으로 카운터 조작이 가능한지, 투표함의 보유 개수는 몇 개인지 실사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투표함의 보유 개수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나 만들었는지, 그 정보에 몇 개를 납품했는지. 왜? 똑같은 거 만들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지금 전혀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죠? 투표함을 몇 개나 찍어냈는지, 몇 개나 찍어서 몇 개를 납품했고,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실사 확인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음. 지금 새로운 그 투명한 거를 보면 바꿔치기가 아주 좋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도 중요하죠. 왜냐면 저걸 만약에 똑같은 개수로 몇 배수를 만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죠? 가격이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개표 시 해킹으로 카운터 조작이 가능한 거는 이미 밝혀졌죠. 음, 음. 이미 어떤 선관위 서버를 해킹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밝혀졌기 때문에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죠? 과연 정부가 지금 곧 지자체 선거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연 단 하나라도 해결하고 있는지, 과연 요번 선거 때는 선관위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액 테러? 자동차 오일 중 인체 섭취 시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그죠? 엄밀히 말해 오일은 아니지만 에틸렌이라 그러면 알코올 종류죠. 그죠? 자동차 엔진에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부동액에 포함된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섭취 시 체내에서 산성물질로 변하여 신장 등 내부 장기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아버지가 어디서 누가 주더라 그러면서 참기름을 2병을 얻어왔어요.
처음에 이제 참기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아, 고맙게 이렇게 또 귀한 참기름을 또 주셨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기름이다 이래가 음식에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뭐 먹었죠. 먹었는데 갑자기 마늘 좀 한 두 숟가락 정도 부었는데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리더니 배에 가스가 차서 막 임신한 여자처럼 갑자기 배가 이렇게 확 불어오르는 거예요. 어, 어. 그러더니 뭐 그 속이 막 따끔따끔거린다 그러죠. 응, 응. 그리고 설사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한 2,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거의 장청소하듯이 뱃속에 있는 모든 수변을 다 제거를 한 정도로 막 한 이틀, 2, 3일 동안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 얼추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한 2, 3일 동안 설사를 하고 정상적인 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따끔따끔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성물질로 변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산성이었나 봐요. 변했나 봐요, 뱃속에서. 갑자기 장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이게 불에 데인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오른쪽 팔에 뭐가 이렇게 주사 바늘 자국 같은 게 있어요. 뭐 알레르기 검사하는 주사 같은 그런 느낌? 뭐가 이렇게 봉긋하게 주사 바늘만한 게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 있더니 갑자기 심장 있는 쪽에 혈관이 꽉 막히는 거예요. 음, 음. 엄청 아플 정도로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누가 걷어 찼나 싶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만지는데 피부는 괜찮아. 속이 아파. 갈비뼈 안쪽이 아픈 거예요. 내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뭐 혈관이 막혔나 봐. 약간 코로나 걸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리면 왜 근육통 있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다리가 막 안 움직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 그 췌장 있는 쪽이 막혀버린, 혈관이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아마 심장을 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췌장 쪽, 심장은 아닌 것 같고, 심장은 정상이었고, 심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벌벌벌벌, 부둥부둥부둥, 심장 맥박이 뛰었겠죠. 그런 건 아닌 걸로 봤을 때, 췌장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지금 이걸 먹으면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그죠? 신장 쪽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흡수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뱃속에 위에서 나와가지고 입이 막 다 헐어버리고, 입이 다 헐어버리고, 뭐 입에 막 혈관 터져가지고 잇몸에서 피나고 막 이랬어요. 두들 맞은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혹시 누가 정부에서나 통장이나 뭐 그런 사람이 먹으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참기름 줄 때 냄새만 맡아봐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참기름이라고 확신을 하냐면 색깔이 비슷해요. 참기름 색깔하고 이 부동액 색깔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잘못됐는데 집에 뭐 먹고 이렇게 됐나 확인을 해봤던데 참기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에. 그럼 참기름 냄새밖에 안 나는 거라, 아닌가 내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닫았어요. 그때 골 깨지게 아픈 거예요. 머리 막 터지게 아픈 거예요. 냄새만 맡았는데 머리가 터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빨리 응급실 가세요. 만약 증세가 심각하면, 많이 먹었으면 빨리 응급실 가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집이 좀 외딴 곳에 있다, 근처에 병원이 없다 이러면 오바이트를 하세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손가락 넣어서 목을 이렇게 탁탁 하면 이렇게 강제로 오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뱃속에서 이 산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맥주처럼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요. 단백질 먹고 이러면 오바이트가 쏠릴 겁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그냥 놔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조금 증상이 약간 덜하면 약국에 가서, 근처 약국에 가서 장 청소하는 약을 드세요. 그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숙변 제거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 다 설사를 하세요. 뱃속에 있는 걸 다 뭐 먹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 설사를 해서 다 빼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산성 물질로 변한다 그랬으니까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있죠. 어, 어. 포카리 스웨트나 매실이 약간 알칼리성 음료라고 그러던데
가장 확실한 건 제가 보기에는 포카리 스웨트가 가장 확실해요. 포카리 스웨트를 사 와서 드세요, 계속. 이 포카리 스웨트가 그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능 링거 있거든요. 링거하고 비슷해요. 링거 약하고 성분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걸 맞으면 먹으면 계속 이렇게 씻겨 내려가거든요. 중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이니까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포카리 스웨트 계속 먹으시면 증상에 따라서 좀 심할 수도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포카리 스웨트 계속 먹고 소변 보시면 괜찮아져요. 음. 음음. 그리고 이제 겔포스가 따끔따끔하니까 화상 인제 산성에 이렇게 산성에 내장이 이렇게 상처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위벽을 보호하려면 이제 겔포스 같은 거 위장 보호하는 약 같은 거 그런 거나 유제품,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드시면 되고. 음. 근데 이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혹시 이런 뭐 이런 일이 일어나신다면 요런 증상을 보이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좀 약하다 싶으면 포카리 스웨트 빨리 먹고 장 청소하는 약 먹고 싹 비우세요. 싹 비우면 좋아집니다. 한 며칠 고생할 거예요.